들기름이 최고의 보약이다.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오메가3를 뽑았고,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서 오메가3의 함량 그리고 오메가3 대 6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 들기름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기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은 이렇게 좋은 대신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워낙 산패되기가 쉬워서 기름을 짤 때 혹은 보관할 때 언제나 산패 이게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좋은 기름 제대로 알고 선택하고 보관에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한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오메가3의 산패 조건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바로 온도, 햇빛, 공기.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오메가3라는 보약이 과산의 지질로 바뀌면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해서 만성염증 유발하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성 오일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들기름인데요. 제가 표로 가져왔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들기름의 오메가3 비율 여기 보세요. 60%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름들을 보면은 0%, 올리브유조차 0.7%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들기름의 60% 거의 100배 이상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는 참치로 튀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인 EPA는 약 70%, DHA는 85%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 일본 비즈니스 저널에도 오메가3 지방산은 섭씨 70도가 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 그러니까 과산화지질로 변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이 뭔데?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고온에서 짠 들기름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도구로 먹을 것인가 제품의 선택과 보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옳게 알고 준비하는 해밀레 하셔야죠. 제일 먼저 들기름은 한국의 기름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들기름을 먹는 나라가 아주 드물어요. 이 들깨의 이파리인 깻잎도 사실 최고의 건강식인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먹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깻잎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들깨도 반드시 국산 들깨여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온도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름을 짤 때 중요해요. 어쩌면 시중의 들기름이 처음부터 독일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들기름은 절대로 온도를 올려서 짜면 안 돼요. 기름을 짤 때 의뢰 우리가 볶아서 짜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들깨를 이렇게 볶아서 짜서 들기름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많은 오메가3가 무서운 과산화지질로 산패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 들기름은 절대적으로 냉압착 방식으로 짜야 됩니다. 이 냉압착하고 고온압착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압착 분류 기준은 49도를 넘느냐 아니냐입니다. 49도 이하는 냉압착이라고 얘기하고 49도 이상에서는 고온압착으로 짰다 얘기를 하거든요. 고온압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방식을 방앗간에서 꽤 고온으로 볶아가지고 짜는 방식이거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벤조피렌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된 거죠. 이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냉압착은 냉압착 차규기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왜 유럽에서 올리브유 제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볶거나 찜기를 이용하지 않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기름을 짰을 때 딱 색깔을 봤더니 맑은 노란색을 띠고 맛을 보잖아요. 어머 이걸로 짠 것보다 좀 안 고소하다 이런 말씀 하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짰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벤조피렌 가능성이 없겠죠. 이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압착의 온도를 49도 밑으로 짰다는 압착 온도를 명시하고 반드시 냉압착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 그리고 벤조피렌 분석 결과 검출된 벤조피렌이 없다는 것도 밝혀진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들기름 하니까 가끔 보면은 저 생들기름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들기름 아닌 게 많아요.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온 압착, 전통 압착, 저온 추출 압착, 생압착 이거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 말고 정확하게 냉압착 생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적인 기준 49도 기준으로 해서 냉압착,
고온 압착 방식 두 가지 방식만 있어요. 나머지들은 압착 온도 기준과 출처가 없는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름 선택할 때는 몇 도에서 압착을 했어? 냉압착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햇빛을 쬐냐 안 쬐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냉압착 생들기름 이런 갈색 병에 보관되는 게 좋습니다. 냉압착 생들기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압착 온도가 49도 이하인지 밝히지도 않고 보관 병이 갈색 병이 아닌 투명한 병에 담겨 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겠죠. 보관할 때 공기 접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색 병도 그냥 갈색 병이 아니라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공기하고 접촉면을 최소화한 것, 그리고 이 마개 부분도 2중, 3중으로 잘 막아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산화가 발생하는데 유리지방산이 생성되면서 끈적끈적하게 왜 점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들기름 따르다가 기름병에 이렇게 흘렀을 때 이거 안 닫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 찐덕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 들기름이 산패돼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 통 들깨를 한 번만 짜느냐 아니면 여러 번 짜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2번, 3번 다시 짜고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서 다시 짜고 하면 얻어지는 기름량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산패는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올리브유를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들기름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처럼 통들깨를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기름이 진짜 좋은 생들기름이다 할 수 있어요. 이 들기름 중에는 들깨가루를 수입해 와서 가루에서 짜낸 들기름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고온으로 압착해서 짰기 때문에 타버려요. 당독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보면 저렴해요. 하지만 싸다고 그런 들기름을 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마트에서 콩기름 사서 드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제가 들기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밀레 들기름을 기획을 하면서 사실 저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산 최고의 들깨를 통으로 짰고 49도 이하의 온도로 철저히 유지해서 짜냈습니다. 그게 냉압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긴 주둥이의 갈색 병에 담았어요. 겉마개를 보시면 샴페인처럼 밀봉을 했습니다. 속마개도 병 주변에 묻지 않게 유지하도록 주의했습니다. 들기름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 근데 당연합니다. 이 들기름이잖아. 들기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기름이 산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산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당연히 있어. 그게 바로 산가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예 표로 만들어 왔는데 식약처에서는 이 들기름의 산가 기준 5, 참기름은 산가 기준을 4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가가 낮을수록 신선한 기름입니다. 참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산가는 0.8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밀렛에서 만든 냉압착 생들기름의 산가는 0.33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산가보다 더 낮네? 네, 산가가 낮을수록 신선한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화학 정제 작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산가를 떨어뜨린 제품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대로 된 기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이 들기름을 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제조하거나 조리하잖아요. 그럼 단 5분 만에 이 산가가 5.0 이상으로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식용이 불가능한 산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통들깨를 짜내고 남은 깻묵의 색깔이 이렇게 뽀얀색입니다. 통들깨가 아니라 들깨 가루로 짠 거, 그리고 고온에서 짠 거, 여러 번 짠 거일수록 이 깻묵 색깔이 진해져요. 냄새는 또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 국산 통들깨를 49도 이하의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진짜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 내드릴게요. 좋은 들기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국산 통들깨 100% 전 공정을 49도 이하로 유지하고 그 온도하고 냉압착 방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한 것, 이런 방식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것 말고 냉압착 표기가 있는지, 그리고 기름 다 짜고 나서 깻묵 색깔이 들깨색과 비슷한지, 이 오일 색깔이 연하고 맑은 노란색을 띠는지, 갈색병에 보관하고 2중, 3중으로 마개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리하는데 다 써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요. 샐러드 할 때 뿌려 드시고 음식 드실 때도 먹기 직전에 뿌려서 드십시오. 내 몸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들기름은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형성된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기름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고 최고의 건강식인 우리나라 들기름의 어떻게 보면 확실한 좀 기준?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고, 해밀레 몰에 있는 기름들은 엑스트라 버진 방식으로 모두 만든 오일이에요. 참기름,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모두 다 엑스트라 버진 방식으로 짠 기름입니다. 이렇게 갈색병에 제대로 밀봉한 들기름의 산과 변화도 아예 검사 성적서로 의뢰를 했습니다. 1년 사철 실온에 보관한 이 들기름의 산과 변화를 분석한 수치를 보면은 0.38 아주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기준치가 5.0이라고 하셨죠? 맞아. 기름이 5.0인데 낮을수록 좋다 그랬잖아. 이 들기름은 상가가 원래 0.33. 근데 1년 동안 실온에 보관했더니 상가가 조금 높아져서 0.38. 그러니까 0.33이나 0.38이나 다 사실 굉장히 경이적인 수치지. 이 들기름의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모두 국산 통들깨고, 이 아보카도 오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산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참기름에도 한 번만 짰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까지 없다고 식약처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이 참기름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보통 참기름을 짤 때도 냉압착 방식으로 안 하고, 더구나 딱 한 번만 짜내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들 잘 안 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들기름 그리고 참기름에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저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기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기름, 참기름 살 때는 이 영상 참고하셔서 깐깐하게 따져본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알고 먹어야겠죠.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해밀리 하세요.